434억?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굉장히 이제 자신만만했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단 말이에요. 예,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선고가 11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이 이제 선고의 의미와 그에 관련된 의문들 여기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2시 반에 선고를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고 저 역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막 밖에서 확정기 소리 들리고 막 시끄럽길래 아 맞다 선고 났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유죄 판결이 났고 징역형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2021년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 김문기 개발 1차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백현동 그 부지가 용도 변경이 된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 인터뷰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허위 사실 공포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가 이거를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이냐. 잘 안다, 모른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뭐 그런 거지 않느냐. 까먹고 이렇게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같은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더라도 이거를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거를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굉장히 이제 자신만만했었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게 다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이제 형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자,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뒤이어 이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 위증교사 재판,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재판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느꼈던 여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했고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모 의원께서는 80만 원 형을 선고할 것 같다.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80만 원 형을 선고를 하면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을 때 당선 무효가 되는 거라서 유죄라고 인정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예측이었는데 다 보기 좋게 빗나갔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당히 높은 형입니다. 이 유예됐을 뿐이지 징역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이 유죄 판결과 이 이제 형 선고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입니다. 징역형도 벌금형보다 더 위의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당선 무효인 형이 선고가 되면은 해당 당에서 이제 보존받은 선고 비용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뭐 당선이 이제 무효되고 말고는 없죠. 하지만 당선이 무효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434억을 선거 비용으로 보존을 받았는데 이 돈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아니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피선거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5년 동안 제한이 되는데 지금처럼 징역형이 집행유예형을 선고가 되면은 10년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을 예상을 했는데 이제 집행유예 판결이 떨어짐에 따라서 이 피선거권의 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계양구의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국회의원직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이거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해당 선거는 이제 2021년도 대선이었고 여기서는 이미 졌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죠.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136조 2항인데요. 피선거권이 얻게 되었을 때는 그 국회의원에서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와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때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보존받았던 선고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피선거권의 제한 기간이 벌금형 받았을 때는 5년, 지금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을 때는 이제 10년이 된다.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1심 선고고 앞으로 2심, 3심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형이 확정이 되어야만 뭐 피선거권 제한이라든지 선거비용 반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라 하죠. 한도 끝도 없이 뭐 2심에서 시간 끌고 뭐 대법원에서 시간 끌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끌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도 많이들 이제 궁금해 하시고, 자,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사안과 유사한 사안이 2018년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이제 친형을 강제 입원을 시켰네 어쨌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때도 이번 사안과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취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정치 생명이 이렇게 다시 확 불사조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결과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기간이 어땠냐면요. 1심은 2019년도 5월 16일 날 났습니다. 그리고 2심은 2019년도 9월 6일 약한 4개월 조금 안 돼서 선고가 내려졌었고요. 3심은 2020년 7월 16일 날 내려졌습니다. 1심과 3심 사이의 기간은 약 1년 2개월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2년 조금 넘게 남은 다음 대선에 이제 출마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2018년도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1심 선고 이후로 대법원까지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이때와 비슷하게 재판이 비슷한 기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재판부 사정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어쨌든 과거에 동일한 인물인 이재명 당대표의 2018년도 사건과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을 끌어서 이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대선 때까지 선거 결과가 안 나와서 계속 확정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대선에 후보로 출마를 했고 또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하나 있겠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도중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재직 중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재판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형사 불소추 특권과는 관계없이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근데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재판이 쭉 진행돼서 지금 나온 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 당연 상실은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포함한 그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 대선이 아니라 2021년도 대선과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국회법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 그 직을 뭐 상실하게 된다, 퇴임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공직선거법상 유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를 가정을 한다라고 치면 대통령직을 당연히 상실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엄청난 이제 정치적 또 혼란을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따르면은 탄핵 소추를 통해서 그 직을 이렇게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재직 중에 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아마 반대쪽 국민의힘 측에서 엄청난 그 탄핵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전국은 계속 그 탄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께서도 영부인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도 아무 일도 못해, 국회도
거기에만 몰두하느라고 아무 일도 사실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당대표 이 사건이 선고가 안 내려지고 이제 유죄를 취지의 형이 선고가 되면은 똑같이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대선 전까지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를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소박한 국민으로서의 바람이고, 지금 이 유죄 판결, 그 벌금형이 아니라 1년에 2년,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이 강력한 이 형이 때려진 거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이고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도 정말 치명적이고, 434억? 뭐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